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빅5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MBN 기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양지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빅5 첫 번째 이슈로 가봅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 일가 전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검찰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또 다른 현상인 것인지 논란이 좀 커집니다. 최은미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재판부에서 밝힌 사유는 일단 피해 사실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피해 사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방어권까지 침해하면서 구속시키기에는 그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어쨌든 지금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부인 이명희 이사장, 이명희 전 이사장 그리고 딸인 조현민 전 전무까지 지금 연달아서 계속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한 영장 기각이라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검찰이 계속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분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법감정과 실질적인 법의 잣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간극이 드러난 것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크게 구속시킬 만한 사유가 안 됐는데 국민적인 분노와 이런 감정들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검찰이나 국민들이나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구속을 무슨 처벌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법에도 정해져 있듯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인권 그래서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주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도주 우려가 없고 만약에 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불구속이 정상인 것이고 이제 구속을 하면은 그에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 것일 겁니다.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을 해왔거든요. 구속을 남발을 해오다 보니까 아니 그 기준에서 보면은 이 경우에도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구속 안 된 것이 정상인 것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최상의 변호사를 못 쓰는 다른 사람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불구속 수사가 맞는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관행을 봤을 때는 국민들은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여러 혐의가 이렇게 쭉 지금 나와 있는데 부동산 일감 또 차명으로 인하대 앞에서 약국을 한 거, 면세점 통행세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 상속세 탈루 혐의는 빠졌어요. 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원래 이제 언론에서는 상속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조양호 회장의 부친인, 사친인 조중훈 회장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2002년으로부터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 관한 것은 첫 번째 문제는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상속세 탄류했다 하더라도 과연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툼이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고의성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측에서는 2016년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한을 정해서 상속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면 사실은 이게 고의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더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판단해보겠다고 해서 영장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피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이 기각했잖아요. 이 의미 자체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하게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는 소명되기 어렵다는 측면하고 예.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다투어서 유죄무죄를 다투어야지 구속을 시켜놓고 해서는 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예. 가장 죄가 중하다고 하는 상속세 탈루 여부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영장에 빠지면서 사실상 배임 횡령만 가지고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무리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양지미 변호사. 그러면은 지금 이 조현민, 조현아 아내 또 이명희 전 이사장 등 포함해서 조양호 회장 전체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이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가족 일가에 대한 처벌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자라고 하면 예. 지금 뭐 딸부터 해서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 그리고 이제 조양호 회장까지 다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하다가 정말 처벌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텐데요. 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는 그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심사일 뿐이지 이게 예. 곧바로 유무죄 판단 여부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본안에 가서 다툴 때 얼마나 이제 피고인들이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뭐 체면을 구겼다라고 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만큼 사실 본안 준비를 더 한다라고 한다면 막강한 증거를 가지고 충분히 대결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딸이나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이명희 전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뭐 폭행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증의 결국에는 관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예. 횡령 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입증에만 성공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실제 본안에 가서 지금은 불구속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징역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정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만은 국민적인 분노 또 법감정하고 실질적인 법의 잣대는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쨌든 사건은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대한항공 직원들과 함께 합동 집회를 여는 거죠? 이 기내식 문제와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광화문에서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 직원들이 이제 참여하는 집회가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원래 아시아나 직원연대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이 갑질을 하는 하청업체에 갑질하는 경영진을 교체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촛불 집회를 계획했는데 여기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갑질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겠다라면서 참여 의사를 밝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최 측에 신고된 인원은 500명 정도인데 더 늘어날 어떤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 숨진 그 협력업체 대표를 추모하는 이 검은 옷에 국화꽃을 들고 그 추모하는 어떤 그런 행사도 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일반 그 소매 기업들, 뭐 음식료 기업들 같았으면 이런 갑질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으로 또 응징할 수가 있는데 이 국적 항공사들이다 보니까 둘 다 그렇다고 뭐 외국계 항공사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일반 국민들이 뭔가 이게 좀 같이 동참하고 싶어도 그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독과점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더라도 다른 대체제를 구하기가 힘든. 그래서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면허를 관리하는 정부에서 사실 이 정도 골마 터질 정도 되면은 많은 민원이 이미 들어갔을 겁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대로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을 했었더라면 여기까지 그 협력업체 갑질이 비화됐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진에어 등기이사 사례에서 보듯이 뻔히 눈 뜨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안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것들은 더 심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 또 총수일가들의 갑질 문화 또 뭐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갑질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